조금씩 조금씩 따뜻해지는데 오늘 제가 좀 시원한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더 시원하게 오셨네요. 체질이 뭐예요? 우리 유복순님 참 화체질. 화체질. 지금 굉장히 더워 보인다. 네, 보면 저는 아직 내복 입고 잡니다. 왜 그러냐면 새벽까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요, 그때는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보일러 뗄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내복 입고 양말 신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몸이 그때는 체온이 내려가서 뭐 이렇게 잠옷만 입고 못 자요. 그럼 이제 내복 입고 잠옷 입고 이제 내복 입고 바깥에 다른 겉옷 입고 일하다가 겉옷만 벗고 잠옷 입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건지 요즘 날씨가 그런 건지 올해로 보면 올해 기운이 구름이 많이 끼고 좀 이렇게 화창한 날이 별로 없는 그런 날이에요. 근데 이제 여름이 되게 덥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한때는 그랬습니다. 우엉을 해보려고 하니까 우엉이 정말 비쌌어요. 정말 비쌌고 좀 살려고 하니까 찌꼬리 같은 거 정도 이게 크기 있잖아. 아주 가늘고 날씬한 걸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약성도 없고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사실 좋은 재료를 제공하려고 부산 시내를 돕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부산시장 가서 저희들이 대충 아무거나 사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부산시장에 가서 와가지고 마음이 안 들면 응궁시장까지 갑니다. 응궁시장에 가서 응궁에서도 그 넓은 응궁시장을 우리 선생님들이 다 뒤집니다. 뒤져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상품이 좋은 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에 가서 조금 사가지고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들이 원당이란 걸 씁니다. 원당, 여러분들 그냥 똑같은 설탕이겠거니 하는데 이 원당은요 설탕보다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설탕이 보통 20kg에 얼마 합니까? 20kg에 만 얼마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일단 일반 설탕. 네, 일반 설탕 제가 보니까 15kg에 지난번에 뭐 15,000원 이렇게 하고요. 20kg 하는 것도 조금 더 주면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형 마트에. 그런데 원당 이거는요 몇 배로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당 쓰는 이유는 가공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입산입니다. 브라질이라든지 또 이제 쿠바라든지 이런 데서 수입한 걸 저희들 그대로 수입업자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가 집에서 하는 이런 거 하고는 비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걸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파프리카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뒤에 미룬 적이 있었죠. 파프리카 하나에 1,500원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10개 사가지고도 이 한 병이 썰어서 하면 잘 안 채워집니다. 그리고 알이 작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굵고 좋은 것만 선택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하루치 준 거에 못 미치는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그걸 능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분기수에 저희들이 할 때는 저희들이 그냥 저희들 사비를 토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 같은 게 봤을 때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미리 말하세요. 그러면은 그분들 더 하고 싶은 분들 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제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뭡니까? 다른 사람 똑같이 하는데 내가 그 분량만큼 더 내고 지출을 하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뭔가 궁금한 거 있고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직접 말하는 게 좋을까요? 돌아가지고 제기에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직접 저한테 말하면 뭐든지 다 평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제가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집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은 정말 왜 그러냐면 식초가 좋은 식초가 나오기 위해서는 좋은 걸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 재료가. 그러니까 한약 하는 사람들 이제 한의사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좋은 약을 뽑는 10가지 조건 중에 1번 재료가 좋아야 된다. 2번 재료의 품질이 좋아야 된다. 3번 재료가 우수해야 된다. 이렇게 9번까지 말해볼까요? 그럼 똑같이 첫째는 재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지고 마지막에는 정성이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좋은 재료를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 있고 보통 뭐 환기 이렇게 하면은요. 환기도 이렇게 1년건, 2년건, 3년건, 환기 뭐 6년건 이상은 잘 안 나옵니다. 6년건은 대왕이라 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약성도 좋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 우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상의 그 재료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유인균 발효 우엉 천년 식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는요. 우엉 1kg, 원당 150g 이렇게 해놨습니다. 원당은 여러분들 여기 100g으로 낮추었으면 합니다. 제가 100g 했다가 150g으로 했는데 100g으로 낮추세요. 왜 그러면은 우엉은 원래 당도가 있습니다. 여기 다당류가 많기 때문에 원래 좀 답니다. 달아서 여러분들 여기 딱 이렇게 부숴갖고 먹어봐도 단맛이 느껴집니다. 이게 우엉의 원래의 단맛을 가지고 그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 100g으로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일염 1티스푼을 넣고요. 유인균 3티스푼 넣고 생수 1티스푼 1리터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걸 조금 조절을 합니다. 저희들이 요 작은 병에 했더니만 요대로 했더니만 이게 넘쳐가지고 그러니까 반컵 분량이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아깝죠, 그죠? 그거 마셨습니까? 알았습니까? 그래 이렇게 사실 얘가 넘쳤다고 다시 뚜껑을 열면은 발효 잘 하다가 있죠. 중간에서 끊어버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뚜껑을 안 열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1kg를 하고 물을 800ml로 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충분히 큰 병이 하시겠다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난 또 더 진하게 먹고 싶어요 라면 요런껏 갈아가지고 물 500ml에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정말 갈기가 힘듭니다. 잘 안 갈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최선의 선택으로 했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 800ml로 500g씩 잘 갈아보세요. 저는 이게 우엉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이거를 재작년에 담았었습니다. 재작년에 담을 때 전부 다 슬라이스를 했습니다.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담았는데 물이 쫙 나오다가 다시 얘가 다 흡수를 해버려가지고 지금 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선택한 게 이렇게 갈아서 나중에 짜버리면은요, 이게 양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짜가지고 물을 쓸 때도 있고, 짜가지고 건지를 쓸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영양소가, 건지가 있는 게 영양소가 훨씬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건지하고 같이 담아가지고, 이 건지를 버릴까요? 아니면은 사용할까요? 네. 건지를 여러분들이 드시면은 더 좋습니다. 우엉의 효능에 대해서 제가 비저버스 다 못 썼기 때문에 우엉 이렇게 버릴 거 하나도 없는데 우선 보겠습니다. 만들기. 우엉을 손으로 뽀득하게 깨끗이 씻어서 유인균 활성액에 20분 정도 담궜다가 헹군다. 그리고 우엉을 믹서기에 갈기 좋게 아주 잘게 썰어둔다. 채 썰지는 않아도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얇게 좀 썰어가지고 믹서기가 왜 그러냐면 믹서기가 모터가 순간으로 돌기 때문에 이게 섞어버리면은 그 다음 사람이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진 거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제공하는 거는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잘게 썬 우엉 500g을 믹스기에 넣고 생수 500g이 아니고 500ml인데 요건 400ml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0ml를 부어 곱게 간 후 볼에 담아둔다. 이게 다른 데 옮겨 담아 놓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걸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부어 놓으면 돼요. 부어 놓으면 되고 병에다가 부어 놓으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볼에 부어 놓으면은요. 거기서 물이 생겨요. 그 물을 따러 가지고 여기 다시 이렇게 여러분 갈면은 더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500g도 상과 같은 방법으로 곱게 갈아서 볼에 담는다. 아주 곱게 갈아낸 우엉에 원당, 천일염, 유인근을 넣고 잘 섞는다. 자, 오이 우엉을 발효병에 담고 38도씨에서 3일을 발효한다. 실온에는 한 7일 정도 해주는데 요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38도냐 하면 얘는요 성질이 좀 찬 편입니다. 찬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끌어올리지 않아도 이렇게 잘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진 않습니다. 이게 모든 식료들이 지가 가진 성질이 있고 아주 좋은 그 기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항균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항균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얘네들도 어떻습니까? 항균력을 가지고 있어요. 항균력이 없으면 태어나자마자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항균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항균을 이겨내고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뭐죠? 이거는 균이잖아요. 그럼 균이고 얘로서는 어떻습니까? 얘하고는 좀 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겨내야 된다는데 이겨내려 그러면은 이제 싸워야 되죠. 근데 다 파괴를 해버리니까 분쇄를 하니까 얘가 파고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못 이겨내겠죠. 그래서 이게 자기가 가진 물질들을 내어 놓습니다. 그런 이제 그걸 응용을 하기 때문에 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식료는 항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항균력을 이기지 못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이제 초로 변해가고요. 이겨버리면 생생하게. 그래서 균을 조금 많이 넣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발효액을 만들 때는 한 2티스푼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계속 3티, 이게 여기 1리터쯤 되는데도 3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일 발효 후 아래 위를 가끔 휘저어 균주를 섞어주면서 15일 정도로 발효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 섞지 말고요. 한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아래 위로 섞어주세요. 섞어주면은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였는데 1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위에 있는 균이요. 요 밑으로 가려면은 못 갑니다. 못 가고 일생 여기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놀던 자리는 요까지 못 갑니다. 왜 못 갈까요? 왜 못 갈까?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게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이 멀기 때문에 놀던 그 주위에서 놉니다. 예, 주위에서 놀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섞어가지고 배치도를 또 다시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우쯤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여기 유인균 균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애가 그걸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두고 보자 이런 사람하고요. 자꾸 신경 써갖고 만져주고 이렇게 해준 사람하고 맛이 다릅니다. 두고 보자 한 사람은 딱 두고 보자 그 식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손대주고 만져주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맛이 또 달라요. 예, 이게 여기 보면 락토바실러스 사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걔가 점령을 하면 식초 맛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이제 그런데 사케이만 골라가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케이를 놓는데 그 사케이만 나와라 해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케이가 많아지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온도가 있고 이렇습니다. 자,
알코올 맛이 나면 면보를 이용해서 건더기와 발효액을 분리하여 액은 발효병에 담고 그 다음에 30도씨 온도에서 30일 가량이 지나면 식초로 익어갑니다. 자, 여기 팁에서 우엉 껍질에 사포닌이 많이 있습니다. 세척을 할 때 거친 소리나 수세미를 이용하여 해버리면은 이 껍질이 다 벗겨지거든요. 요 정도의 껍질은 이제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빡빡 해가지고 이렇게 하얗고 맑게 돼 있죠. 이러면 사포닌이 거의 떨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으로 있죠. 버덕버덕 씻고요. 흙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예, 흙 좀 먹어도 돼요. 흙 먹고 자란 아이들이 건강해요. 아파트에서 하얗게 깨끗하게 한 애들은 어딘가 아파 보이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시기에도 어느 게 더 건강하게 보입니까? 어느 게 더 건강하게 보입니까? 얘가 그죠? 진짜 힘 있어 보이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애가 그죠? 예,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갈변을 합니다. 변하는 건 당연하죠. 산소를 만났는데 안 변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도 안 변해야죠. 그러면은. 지금 안 변하고 제일 꽃다운 나이 25세대로 있어야 되는데 왜 이래 다 변해 있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요렇게 하얗게 됐던 게 어느 순간 요렇게 변합니다. 이게 이제 믹서기에 갈고 이러면서 전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어떤 사람은 갈변시키지 않으려면 이걸 식초에 담근다 이런데 식초 만드는데 식초를 왜 했습니까? 또 이건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걸 전부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시중에서 식초를 사와가지고 얘를 푹 담가가지고 우엉 식초 이렇게 합니다. 뭐 그냥 우엉 부숴 먹고 식초 마시고 이러면 되죠. 그죠? 근데 뭐 하려고 이걸 또 이 좋은 걸 갖다가 식초 그 뭡니까? 그 싸구려 식초에 담궈 가지고 그 좋은 성능을 다 죽이냐 이거죠. 예.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는 하시지 마시고 정말 내가 그러면은 종초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걸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그 시간을 좀 두게 되면 아주 좋은 종초가 됩니다. 그 다음번에 이거 담을 때 그걸 담아가 하면 되죠. 굳이 그럴 필요는 또 없겠죠. 그죠? 자, 섬유질의 보고인 우엉은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발효 후에 건더기를 버리지 말고 따뜻한 물에 조청을 약간 가미하여 타 먹도록 한다. 아니면 요 건더기 퍼먹어도 돼요. 꼭 싶어가지고. 생우엉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차기 때문에 싹 버려요. 밑으로 싹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생우엉 먹는 것보다 발효한 거는 괜찮아요. 생콩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나죠, 그죠? 그 안에 독소도 있고,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콩 먹으면 탈나는데 저는 생콩도 먹었어요. 비린 냄새가 나는데 그냥 생콩을 먹은 게 아니고 발효한 생콩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발효해서 먹으면은 발효를 하는 순간에 모든 성질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그러면 찬 성질이 따뜻하게 변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찬 성질은 여러분들이 이시집안에서 태어나갖고 김씨집안으로 시집 가면은 나의 DNA가 김씨로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근데 참 일본하고 저 외국은 성을 바꾸더라고요. 억지로 바꾸는데 그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 가진 성질은 변하지 않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찬성질이라는 거 아시고 보겠습니다. 우엉은 우방근이라고 합니다. 뿌리거든요. 이게 우방엽 있고 우방자 있고 막 이랬는데 이게 이제 본초명이 우방입니다. 우방인데 이건 뿌리 식품이잖아요. 뿌리기 때문에 우방근이라고 하고 잎사귀는 우방엽이라 그러고 여기 씨는 우방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방근이나 우방자나 성질이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성미는 고한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쓰고 차갑다 이렇게 하는데 단맛도 조금 나기도 하고 매운맛도 약간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규경은 폐경으로 들어갑니다. 자, 효능과 주치를 보면 풍뇨를 없애고 해독하며 발진을 순조롭게 하고 소염작용, 이뇨작용, 완화작용, 억균작용 강심한다. 뭐 이거는 이제 한자를 다 풀어놨으니까 보기가 쉬울 겁니다. 기침 열감기에 좋고요. 홍욕, 인후종통. 인후종통은 목 이런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두드러기, 반진, 호른데
부종, 변비, 이하선염은 볼글입니다. 이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폐렴, 기관지염에도 쓴다. 이거 좋은 거, 우엉 좋은 거 하면은 쫙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백년초 좋은 거, 이런 백년초 홍려, 이런 뭐 누구는 백년초로 자기 지병을 다 놨다. 우엉 먹고 다 놨다. 뭐 먹고 다 놨다. 이게 뭐 이런 거 무지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로 가지만은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체라는 것은 우리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원푸드 다이어트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골고루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엉 자체의 가진 성질이 그만큼 좋다 이런 거죠. 자, 우엉은 당질 성분을 여기 우방근 즉 우엉 뿌리는 배뇨장애, 그러니까 변이 잘 안 나온 사람, 류마티성 관절염, 그 다음에 당뇨병 등에 쓰며 습진 부스름에도 좋고 부스름에 고약에 섞어서 바르기도 합니다. 이걸 갈아가지고요. 그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또 기름을 추출하여 머리카락 빠지는데도 바른다. 우엉뿌리 추출액이 항암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다. 이러는데요. 이걸 갖다가 기름을 빼가지고 머리에 바르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요, 수치 엄청 많습니다. 수치 엄청 많은 거는 왜 많냐 하면, 식초를 먹고, 제가 머리가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 척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받고 있더라고. 머리카락 빠지는 거 보면 알아요. 이게 요즘 옛날에 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이렇게 쫙 당기면 작년 재작년 그랬으면 당기면은 쑥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머리 감고 나면 안 그래도 긴데다가 많이 빠지니까 정말 슬펐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게 잘 안 빠져요. 잘 안 빠지고 빠질 애들만 빠지고 뭐 전에는 흘렀는데 그렇게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이 모근 뿌리 있죠. 거기에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딱 잡고 있습니다. 이게 혈관이 딱 영양소를 모세혈관이 그 주위에 있는 세포들에게 영양소를 딱 줘. 걔들이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빠져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 납니다. 식초 자체가. 그래서 우엉을 만들어서 이건 체질이 누가 먹어야 되냐? 화체질, 금체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걸 드시게 되면은 머리 빠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빠진 머리도 다시 납니다. 빠진 머리가 나진 않고 빠진 자리에 납니다. 자, 그렇게. 자, 우엉은 당질 성분을 많이 함유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당질의 주 성분을 이루는 것은 녹말이 아닌 이눌린이라는 성분이며, 이눌린이 이제 다당류입니다. 다당류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하시다가 조금 썰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씹어 먹어보세요. 이렇게 단맛이 납니다. 자, 열량은 거의 없고, 비타민 함유량이 적은 반면 섬유질이 많고, 우엉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인 아르기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르기닌은요, 머리 돌아가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 이런 게 아르기닌입니다. 우엉은 빈혈 예방과 조혈 작용을 해주고, 그러니까 나 철분이 모자라 그러면 우엉을 드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 우엉은 여러분 어떻게 드십니까? 거의 졸여서 그것도 간장 넣어갖고 완전 쫀득쫀득할 정도로 졸이니까 얘 안에 효소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고 우리는 그냥 그것만 먹어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체질이 안 맞기 때문에 잘 먹진 않습니다만은 졸인 거는 먹어요. 졸인 거 맛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먹긴 먹는데, 이렇게 발효를 해가지고 드시면은, 그냥 사흘만 발효해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냥 생으로 먹는 건 좀 그렇지만은요. 근데 생으로 제가 제가 생으로 실험 삼아, 저도 이제 몸이 찬 편인데, 요거 정도 먹어봤거든요. 안 죽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뭐 이상이 별로 없더라고. 먹지 마라, 금기 이래놨지만 괜찮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마루타를 많이 해봅니다. 마루타를 해보고 내가 괜찮더라. 나는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식이섬유, 우엉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섬유질 자체의 수분 보유력으로 16배나 무거운 물을 머금어 변을 부드럽게 해주고, 지가 16배를 머금은 건 아닙니다. 얘기는 우엉은 75%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수분이. 그러니까 좀 작은 편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거, 빨간 거, 당근 있죠. 걔는 한 80% 이래 됩니다. 그럼 당근보다 얘가 어떻습니까? 수분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 정도니까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근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장에 들어가서 우리 장 속에 쓸데없이 이렇게 몰려 있는 그 수분 있죠. 그걸 끌어모아가 얘 섬유질이 이제 그 수분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변을 잘해주도록 만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화채나 금새가 변이 좀 순조롭지 못하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 발효시킨 건지를요 이제 드시면은 참 좋습니다. 정말 좋죠, 그죠? 자, 배변의 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장내 박테리아의 활동을 도와 발효가스를 발생시켜 변을 시원하게 보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요, 진짜 여기서 균이 잘 놀아요. 그럼 배 속에 들어가면 배 속에 있는 그 균한테 얼마나 또 좋은지 모른다, 이런 거죠. 그 좋은 이유가 또 있어요. 또 우엉의 올리고당이, 이거는 이제 일본의 도쿄대학에서 말한 거고, 윗부분은 미국의 월싱턴 대학에서 말을 한 겁니다. 자, 올리고당이 체중을 감소시키고 위장 기능을 유지시키며 변비 완화 및 대장암 발생 위험을 주는데, 올리고당이 장내 유산균의 일종인 비피드스균의 먹이로 유산균을 늘어서 장 운동을 활성시켜 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올리고당이 좋다, 이런 거죠. 그 올리고당이 양배추의 5배나 들어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올리고당은요, 누가 그럽니다. 올리고당이 소화가 잘 안 된다 하더라, 이렇게 하거든요. 올리고당은 아기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자기가 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른은 올리고당쯤이야. 이거 고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 정도는 소화를 시킵니다. 아기가 왜 올리고당이 소화가 안 되냐면, 아기는 소화효소가 아직 발현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아기가 이렇게 막 엄마 젖을 많이 먹게 되면은 아기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토하죠, 그죠? 토하는 거는 그게 위에서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장 위정을 거쳐서 장까지 내려가면은 장에 있는 비피드스균의 먹이로 올리고당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젖에서 그 올리고당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걸 슬라이스를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초록색이 나옵니다. 녹변을 하거든요. 녹변은요, 이게 굉장히 요 안에 들어있는 무기물질이 있어요. 뭐,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무기물질하고, 안토시아닌, 요 안에 이제 안토시아닌, 이게, 요게 검게 되잖아요. 그죠? 요 검은 거 있죠? 이게 지금 검게 나와있죠? 이게 안토시아닌이거든요. 이걸 서로 이제 딱 이제 세포들끼리 보유하고 있다가 터뜨리면서 이게 막 나와가지고 이게 녹변을 일으키는 그런 겁니다. 근데 녹변한다고 해서 이상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그리고 마늘 같은 것도 녹변을 하죠, 그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좋은 성분이 많을수록 약간 그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시고 이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균들한테 아주 좋은 식품이다. 특히 장 속에 있는 균들한테 매우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 더 쫙 읽어보시고, 네, 그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